안녕하세요. 와이드앵글 섹션을 맡고 있는 강소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드러난 특징을 말씀드리면 단편의 경우는 출품작이 한 20-30% 아시아와 한국 크게 늘어나서 다양한 영화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큐멘터리의 경우는 올해 한국은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출품작의 편수가 많아졌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감독들의 좀 도드라진 작품들이 많아서 경쟁에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의 경우에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더라도 좀 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관객상이 처음으로 신설돼서 이 10편의 영화 중에 또 대중적으로 가장 호응이 컸던 영화에 그 상이 한 편 더 주어지기도 합니다. 아시아 경쟁 5편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좀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역사를 개인에서 출발하는 혹은 가족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들이 좀 있고요. 아주 소재적으로도 좀 특이한 작품들도 있습니다. 플라이 언 더 월이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 감독이 어느 날 이제 친구에게 전화를 받는데 친구가 나는 말기암 일주일 뒤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죽음을 찍어달라.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은 그 2주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로 가득한 굉장히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화는 미시즈 후의 이상한 정원 이라는 중국 다큐멘터리인데요. 대도시 근교에 이렇게 슬럼가에 사는 어느 할머니와 우울증 걸린 아들의 이야기를 한 10년 동안 담았어요. 이 할머니에게는 정원이 있다는 거죠. 도시에서 버려진 것, 쓰레기들을 주워 모아서 이제 정원을 꾸며요. 이 미시즈 후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통로가 정원이라는 것을 관객들은 알게 되는 긍정적이면서 독특한 그런 인물들을 이 영화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홍콩 노점 2019라는 영화인데요. 동네 구멍가게를 떠올리시면 그런 기능을 하는, 그 공간 안에 인물들의 군상들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이 홍콩 민주화 시위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좀 정감 있게 담아낸 그런 작품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일본 다큐멘터리입니다. 아이누 프리라는 작품인데요. 홋카이도에 그 아이누족이 살고 있죠. 그 차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들을 지켜가는 과정 을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등장하고 10살짜리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영화는 이 부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삶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가족 드라마입니다. 마지막 영화는 아버지의 생강 쿠키라는 작품이고요.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할머니인데요. 이 감독의 할머니는 2차 대전 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금 어디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묘를 죽기 전에 찾아가자라고 해서 3대의 여성이 카자흐스탄에서 폴란드까지 여행을 합니다. 여성 감독의 어떤 섬세한 시선들이나 3대에 걸친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각들, 예민한 감각들, 이런 것들이 쇼트를 통해서 아름답게 전달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국 다큐멘터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각각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 실험적이다 라고 느낄 만한 영화도 있을 것 같고요. 자신의 주제들을 좀 신선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보던 영화들과는 좀 다른 발견의 즐거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조세영 감독의 K-넘버라는 영화인데요. K-넘버는 해외 입양인 아이들에게 부여된 본호인데요. 해외 입양인이 한국으로 와서 가족을 찾는 과정들을 따라가는 과정 안에서 해외 입양과 관련되는 1950년대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상품이야. 두 번째 영화는 모든 점
게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우리가 보아오던 영화들과 굉장히 달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형식의 영화였어요. 서사를 따르지 않고 관념적이라거나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이 영화의 숏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흥미롭게 거의 끝까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화는 류형석 감독의 불꽃의 기억이라는 영화인데요. 양산 소방서의 소방관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요. 평소에 출동하지 않으면 소방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출동과 훈련을 반복하는 과정 안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 트라우마들, 그리고 기억, 뭐 이런 것들을 대단히 밀도 있게, 그렇지만 감정적이지 않게 접근하는 휴머니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구용 감독의 공원에서라는 영화입니다. 공원에서는 이렇게 풍경과 자연, 그런 공간들을 좀 산책하듯 찍은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좀 시적 정치가 넘치는 매우 유니크한 작품입니다. 일과 날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영화에는 9명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다소 평범하다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는 과정들을 쭉 보여줘요. 그 각자가 9명이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위에 그 인물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노동이라는 것에 관한 어떤 가치,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한국 사회 안에서의 그 노동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국 경쟁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한국 쇼케이스 다큐멘터리도 4편이 있는데요. 그 풍경 드리프팅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시기에 작업실, 굉장히 좁은 작업실에 화가의 그림을 전시해 놓고 무인 전시회를 열었던 그 과정을 찍은 풍경 드리프팅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세이브 더 게임이라는 영화는 게임 개발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국 게임의 역사라고 할 만한 것들이 펼쳐지는데요. 저처럼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소망의 사이즈랑 딱 비교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영화는 폭력의 감각이라는 작품인데요. 60년대, 70년대 유신 정권 시기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영화와 사진과 건축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어머니의 가계부라는 작품인데요. 48년 동안 어머니가 쓰신 가계부를 감독인 아들이 발견하면서 어머니의 삶을 관찰해보게 되는 따뜻한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요. 한국 현대사의 좀 평범한 어머니들,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존경심과 애정을 바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오늘 있습니다. 가계부 쓰는 게 좋은 게라 썼는지. 여성 감독들의 다큐멘터리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찍는 1인칭 다큐멘터리가 많았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물들이 대단히 인상적이다라는 것도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 시시라는 대만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시시는 춤을 추고 거리에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그 시시가 만나지 못하는 딸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엄마의 관계를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카메라를 든 감독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여성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캐릭터가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고요. 또 한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영화는 블랙박스 다이어리라는 일본 다큐멘터리입니다. 토시오리라는 일본의 저널리스트가 거물급 저널리스트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 이 토시오리의 이 사건이 일본을 완전히 바꿔놨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던 이야기인데요. 이후에 블랙박스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한번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 영화를 만든 거죠. 그 베를린 영화제의 화제작이었던 나의 도둑맞은 우주라는 작품도 주목할 만한데요. 2020년도에 히잡과 관련해서 이란의 시위가 거세게 있었잖아요. 이란 혁명서부터 지금 2020년대의 그 이란 여성들의 삶을
그 아카이브 필름, 자신의 홈 비디오 클립과 시장에서 이렇게 사다 본 다른 사람의 그 홈 비디오 클립까지 해서 이런 여성의 삶에 대한 어떤 성찰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아주 친밀하고 유쾌한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왕빈 감독의 그 청춘 연작, 두 번째와 세 번째 영화가 동시에 소개가 되는데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고 총 러닝타임으로 한 10시간에 가까운 그런 영화인데, 영화제가 아니면 이 영화를 언제 보겠습니까? 의류공장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어떤 삶 전체가 사실은 이 3부작 안에 하나의 생애 시기처럼 그려져 있는데, 스크린으로 보시면 훨씬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우센 마흐말바프 감독의 여기 아이들은 같이 놀지 않는다. 지금 현재도 격화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떠올리시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공간이 뭐 분쟁 지역이기도 하고 대단한 성지이기도 하지만, 그 공간의 여러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의 역사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 영화와 좀 나란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아시아 다큐멘터리 쇼케이스에서 소개되는 No Other Land 라는 작품인데, 똑같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No Other Land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함께 만든 영화,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에서 볼 수 없는 영화에서 가능했던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RPWP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든 내가 남겨보자, 이걸 기록하자. 이 작품은 BTS의 리더인 그 RM이 두 번째 앨범을 내는 과정을 지금 메이킹 필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K-팝 스타이긴 하지만 자연인으로서의 그의 어떤 면모들도 확인할 수 있는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칸 영화제 라인업 발표됐을 때부터 사실 궁금했던 영화인데요. 파이어 카파디아의 우리가 빛이라 상상한 모든 것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이 감독의 영화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 무지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매혹됐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너무나 궁금하고, 칸에서 아주 호평을 받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